안녕하세요. 로라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번역가로 자리 잡는 조건 네 가지에 대한 짧은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음, 요 네 가지면 사실 번역가로 데뷔하고, 꾸준히 일감을 받아서 자리를 잡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을 갖추시면 되겠는데요. 한번 볼게요. 먼저 번역 실력. 번역 실력을 갖추셨다면, 이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거죠. 번역 실력을 갖추셔야 되고, 번역 실력을 갖추셔야 되고, 그 다음 영문 이력서 준비가 돼야 되겠습니다. 제가 계속, 항시, 언제나 주장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해외 기업과 해외 고객과 거래를 하라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려면 영문 이력서 준비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 일감이 많은 주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문 분야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요 네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이 번역가로 자리 잡아서 더 좋은 조건으로 나아가시는데 문제가 생겨요. 요 네 가지. 요 네 가지가 필수 조건이 되겠습니다. 번역 실력이라는 건 요렇게 간단하게 번역 실력 하면 누가 모르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 번역 실력 우리는 항상 제 채널은 이제 영어와 한국어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당연히 한영 번역이나 영한 번역을 말씀을 드립니다. 번역 실력이라는 거는 이제 영어를 잘해야 되겠죠. 영어를 원어민급으로 잘해야 되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영어로 작성된 원문을 봤을 때 미묘한 뉘앙스 차이나 현재 맥락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맥락을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정도를 갖추려면 최소 영어 중상급 정도는 돼야지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모국어니까 한국어는 모국어 수준으로 할 줄 알아야 되겠다. 만약에 이 영상을 이해하는 외국인 분들 생각보다 되게 많으시거든요. 한국어 공부하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영어는 좀 잘하는데 한국어 실력이 딸려요. 한국어 실력을 좀 많이 공부를 해서 키워야 돼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한국어 실력을 많이 신경 써 주셔야 돼요.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외국인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어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 돼야 실제로 번역에 투입이 가능한가, 그 차이는 아주, 민감하게는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외국인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게 조사 같은 거 사용하는 것들이 좀 어색하고 이 부분은 아주 한국어 공부를 오래 하지 않으신 분이 아닌 경우에는 조사는 다 거의 틀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어는 좀 공부가 많이 필요한 인가 보다. 그 정도까지는 제가 파악을 했어요. 아무튼 이 정도의 번역 실력이 필요하고 이 언어는 기본이고 여기 플러스 번역 훈련을 해서 번역 훈련을 통해서 번역 실력을 길러 주셔야 됩니다. 영어 저 교포거든요. 외국에서 20년 살았거든요.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번역 훈련을 하지 않으신 분은 아주 초짜가 번역을 하는 그 수준 정도의 번역물밖에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번역 훈련을 반드시 해야 실제로 번역 실력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영문 이력서, 해외 고객과 거래를 하려면 영문 이력서 필요하겠죠. 서점 가서 많이 파는 그런 영문 이력서가 아니고 번역가를 위한 영문 이력서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번역사, 번역가들을 위한 영문 이력서 만드셔야 되고, 다시 말하면 영문 이력서인데, 번역가들의 영문 이력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어, 어떤 영문 이력서를 내가 봤을 때, 이 영문 이력서가, 이 CV가 번역가가 작성한, 번역가를 소개하는 CV다, 커리큘럼 비아테다, 그러면 번역가의 자질을 확인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번역가로서 이러한 특징을 갖추고 있고요. 이런 점도 번역가로서 탁월하고요. 그리고 요러저러한 번역 경험도 가지고 있답니다. 이렇게 번역가로 보이기에 손색이 없는 영문 이력서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감이 많은 주제를 택해야 돼요. 얘는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번역가라는 직업이 예전에 그런 소문이 되게 많았어요. 먹고 살기 힘든 배고픈 직업이다. 근데 지금 기술 번역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배고픈 직업과는 이 기술 번역가는 아주 거리가 멀어요. 이 기술 번역가로 살아가고 싶어요. 이런 분이시라면 반드시 수요에 민감해야 돼요. 나도 앞으로 기술 번역가 준비해서 이걸로 먹고 살래.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수요는 다시 말하면 일감을 말하거든요. 번역에 일감이 많아야 먹고 살 수 있고 더 좋은 조건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기술 번역가 수요가 많은 주제 이랬더니 좀 느낌이 안 오시는 것 같아서 일감이 많은 주제 이렇게 바꿨습니다. 일감이 많은 주제를 택하셔야 돼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번역가를 하면서 자아 실현을 할 거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주제로 번역을 하고야 말겠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어, 다행스럽게 나는 이런 주제를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주제가 수요가 많으면 오케이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케이. 근데 내가 자아 실현을 하고 싶은 그 주제에 일감 자체가 아주 조금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이러면 번역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불가능해집니다. 우리 번역가로 살아가려면 전기세도 내야 되고, 생활비도 내야 하고, 그죠? 그게 충당이 돼야지 앞으로 직업을 이어갈 거 아니에요. 일감이 많은 주제, 얘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너무너무 다루고 싶은 주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나의 생활비, 내가 이제 먹고 살고 하는 이 부분을 다 채운 다음에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의 여유 시간을 떼서 이 부분을 봉사활동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이 부분을 그냥 내가 따로 공부를 하신다거나 그렇게 해서 자아실현을 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번역가로 자리를 잡으시려면 일감이 많은 주제를 택하셔야 됩니다. 그거 누가 몰라. 다 알지. 우리가 머리로는 이렇게 알아도 막상, 그래서 번역가님 어떤 주제를 번역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예의상 물어봐요. 에이전시에서. 그러면 또 요런 숨어있던 내 자아 실현하고 싶은 욕구가 또 올라옵니다. 그러면 정말 생활이 어려워져요. 일감이 많은 주제를 택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그리고 전문 분야를 갖추어야지만 일감을 꾸준히 받을 수가 있어요. 번역가로 데뷔하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번역가로 데뷔를 했다라는 건 번역을 내가 한 번 이상은 처리를 해봤다라는 거잖아요. 1회 이상은. 번역가로 데뷔를 했는데 생존하시는 분들은 몇 분 없습니다. 왜? 일감이 없어서 그냥 번역 일 접고 몇 분밖에 생존하지 못해요. 아주 소수의 분들만 남습니다. 왜냐하면 일감을 꾸준히 받지 못해서인데 일감이 꾸준히 받지 못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주제가 전문 분야입니다. 전문 분야를 갖추시면 일감을 그래도 비교적 훨씬 더 나은 조건으로 꾸준히 받을 수가 있어요. 전문 분야. 말 그대로 어떤 토픽, 우리가 어떤 주제를 딱 들었을 때, 그거 전문가들만 처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애들의 전문 분야예요. 이것도 너무너무 설명을 많이 드렸지만, 금융, 법률, 농업 이런 분야도 전문 분야 될 수 있고요. 농업, 그다음 뭐 핵무기 같은 이런 거, 핵무기, 이런 그런 기술 쪽, 그다음에 뭐죠? 국방 관련된 그런 분야들. 그리고 또 뭐 있죠? 의료 분야도 그렇고, 또 컴퓨터 공학이라든지 무슨 기계 공학이라든지 뭐 어떤 공학, 요런 쪽도 그렇고, 의외로 전문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요런 전문 분야들을, 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번역 일감을 받아서, 어, 가끔씩 이 번역 일감이 중간에 살짝 이렇게 쭉 이어지다 중간중간 끊어질 때가 있는데, 그 끊어지는 부분을 얘네들이 메꿔줄 수가 있어요. 요 네 가지만 있으면 번역가로 자리 잡는 데는 문제가 없다. 자리 잡을 뿐만 아니라 요렇게 네 가지를 갖추신 분은 앞으로도 탄탄대로가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의문이 드실 거예요. 번역 실력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영문 이력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요? 여러 가지. 그리고 일감이 많은 주제는 어떻게 찾아야 되나요? 사실상 번역 실력은 이제 시간을 들여서
번역 교육을 받으시는 게 사실은 가장 빠르고요. 커리큘럼이 좋은 피드백, 그 과제물 피드백 같은 것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을 선택하시고, 나는 좀 맛보기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한두 시간, 두세 시간짜리 커리큘럼을 가지고 기술 번역을 알려주는 그런 강의도 많더라고요. 그런 강의 먼저 들으셔서, 난 역시 기술 번역이야. 이쪽으로 더 배워보고 싶어. 그러신 분들은, 기술 번역반, 로라의 번역 수업 기술 번역반 오시고요. 교육을 받고 훈련을 하면 번역 실력은 기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문 이력서는 번역가들을 위한 영문 이력서 샘플을 여러 개를 구해서 계속 영작을 하면서 수정을 하면서 영문 이력서 만드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혹시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번역가를 위한 영문 이력서 작성법 전자책 제가 지금 준비해서 판매되고 있는 게 있어요. 걔를 참고하셔도 좋고요. 문제는 일감이 많은 주제에 대한 이걸 다루는 강의나 특강이나 커리큘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일감이 많은 주제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뭐 일감 많은 주제, 저 아는데요. 법률 분야, 그다음에 뭐 의학 분야, 금융 분야, 이런 거 많잖아요. 요런 수준의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시장이 매번 변하잖아요. 시장이 계속 변합니다. 지금은 챗 GPT가 엄청 대단한데, 한 몇 년 뒤면 너무나 일상이 되고, 그거 옛날 어, 구식 이야기를 왜 아직도 해? 이렇게 될 만큼 시장이 계속 변화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안에서 수요를 읽어낼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천하무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변화하는, 계속 바뀌는 그 시장 상황 안에서, 지금은 여기가 수요가 있구나라는 걸 읽어낼 수 있는 거. 이게, 경력 번역가들은 이제 10년 이상씩 번역 업계를 쭉 바라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그 인사이트가 생깁니다. 이렇게 흐름이 옮겨가고 있구나, 바뀌고 있구나. 그런데 처음 번역 업계 시장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런 인사이트를 갖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런 인사이트를 나눠주는 사람이 사실 없어요. 왜? 바로 내 번역 일감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쵸? 내가 먹어야 하는 파일을 내가 두고두고 이거 먹어야지 하는데 이 선뜻 새로 온 사람한테 이걸 나눠서 먹기가 쉽지 않잖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제가 나중에 두고두고 먹어야 하는 이 파이일 수도 있는데, 이걸 나눠드리는 이유는 저는 지금 번역을 본업으로, 처리하고 있던 그 생활 패턴에서 좀 벗어났거든요. 지금 로라의 번역 수업을 운영하느라고. 그래서 저의 입장에서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이 인사이트를 나눠드릴 여유가 돼요. 왜? 이 파일을 나는 지금 먹고 있지 않거든요. 이거 두고 나중에 5년 있다 먹을지 10년 있다 먹을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 인사이트를 나눌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려드리는 거고요. 이 시장이 계속 변화하는데, 이 큰 맥락은 분명히 있어요. 시장에 어떤 수요가 이렇게 꾸준히 있는 그런 맥락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는 눈이 이 초보 번역가들이나 번역업계에 처음 진입하시는 분들은 이런 맥락을 읽어내는 게 쉽지 않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것들을 읽어낼 수 있으면 좋다는 거죠. 사실 이 지금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 지금은 이런 일감이 대세구나. 앞으로는 이런 쪽의 일감이 많이 있겠어. 얘는 몇 년 전부터 계속 어, 수요가 끊이지 않는 주제네. 이런 것들을 읽으실 수 있다면 그분은 번역 실력은 시간을 들여서 차차 공부해서 기르면 되고, 영문 이력서 시간을 들여서 만들면 되고, 전문 분야도 마찬가지로 시간을 들여서 공부해서 전문성을 쌓아나가면 돼요. 문제는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 방향성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건데, 만약에 이분이 이렇게 시장의 수요를 읽을 줄 알게 되면 제가 봤을 땐 정말 천하무적이라고 보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단 커리어를 만들고 나서 이걸 틀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나은 조건으로 일감을 받으시거나 하는 그런 시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번역 일감 받는 법, 그 특강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이걸 딱히 뭐라고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시장의 수요를 읽는 방법, 번역 업계를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요 정도밖에 설명이 안 돼서 제가 그렇게 이 특강을 소개하는 페이지에 써놨는데, 그걸 보고 이게 무슨 내용이야 갸웃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번역 일감을 번역 일감이 많은 주제를 찾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초보 번역가 시절에 저는 당시에 이제
전공을 하지 않았어요. 번역 전공을. 근데 비전공자임에도 비전공자였고 번역 전공을 하지 않은 비전공자였고 초보 번역가였는데 제가 당시에 몇 가지 실험을 했고 그 실험에 제가 예상한 내용이 맞아서 그 이후로 1년치 일감을 받으면서 1년치 일감을 꾸준히 받으면서 좀 본격적으로 이 번역가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요 중요한 요런 방법 지금 필요하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바로 막 세상이 막 격변하고 막 이런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 중요한 아주 이 비밀스러운 이 인사이트를 알려드려도 얘를 하시기까지 각자 번역가님이 이걸 적용하시기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예 이 방법을 몰라서 번역가를 하고 싶은데 접근하지 못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미 영어 실력과 번역 실력이 참 탁월한데 별로 안 좋은 조건으로 지금 일감을 받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안타까운 상황이 많은 것 같아서 이 방법을 배우시고, 훨씬 더 나은 조건으로 본인의 포지셔닝을 하셔서 더 나은 조건으로 번역가로 어, 생활을 영위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번역 일감 받는 법 특강 신청하셔서 그 내용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